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민사집행법 판례 20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처분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공사 중지 가처분, 접근금지 가처분, 경업금지 가처분, 이런 거, 토지 출입금지 가처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29강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여러분 교재는 259쪽이 되겠네요. 우선 이 가처분, 보존 처분에는 가합류와 가처분이 있죠. 가처분이 있는데 여러분 민사집행법 300조 보시게 되면 (300조를) 보시게 되면 가처분의 목적이 나옵니다. 가처분의 목적이 있는데요. 1항과 2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툼이 있을 때 말이죠. 거기 1항 보세요. 다툼 후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때 가처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2항.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주의를 정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다툼이 있을 때 그런 권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임시의 주의를 위해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어떤 분쟁이 있어가지고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내용이 어떻습니까? 법률 용어로서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채권 채무 관계는 아니지만 어떤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가지고 다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공사 처분금지 가처분. 공사 중지 가처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공사 중지, 공사 중지 가처분. 누군가가 땅을 파가지고 지하를 파가지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굴착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옆집에 살고 있는데 주택이 일부가 균열이 왔다면 막대한 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분쟁이 생겼잖아요. 이때 공사하는 것을 중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다. 협의를 또 협상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 공사 중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경업금지 가처분이요. 이런 거. 경업금지 가처분. 제가 운영하던 비디오 가게를 양도했어요. 양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는 양도할 때 인근에다가 다시 새로운 비디오 가게를 차리지 않기로 했는데 하고 권리금을 받고 팔았는데 권리금 받고 팔고 또 인근 지역에다가 새로운 비디오 가게를 차렸다면 그 양수한 사람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이때 상대를 통해서 경업금지 가처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부동산에는요,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처분에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주로 민사집행법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도 하지 말고
교환도 하지 말고 증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그러한 가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도 하지 말고 교환, 증여, 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오늘 가처분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민법에서 이런 거 있죠. 민법 268조가 뭡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죠. 공유물 분할. 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유물을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 공유물 분할 자비의 원칙이죠. 공유자들은 공유물에 대해서 분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유원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공유자들끼리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맺을 수 있어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몇 년 동안? 5년 기간 동안을 정해놓고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68조에 공유물 분할에 대한 청구, 공유물 분할 청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269조는 뭡니까? 공유물 분할 방법이죠. 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두 가지가 있죠. 분할의 방법에는 협의 분할이 있고요. 협의 분할이 있고 재판상의 분할이 있습니다. 협의 분할, 공유자들끼리 서로 협의 분할하는 거죠. 여러분 이 협의 분할에는 뭐가 있나요? 협의 분할에는 현물 분할이 있죠. 여러분 현물 분할은 공동 소유자들끼리 그냥 물건으로 분할하는 것이 현물입니다. 물건으로 분할하는 거. 그러나 현물 분할이 곤란할 때는 대금 분할이 가능합니다. 대금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자의 물건 전체를 팔아가지고 소유자별로 날아갔자. 그러니까 전체의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 전체를 타인에게 매각한 이후에 날아갔자. 이것이 대금 분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겠죠. 가격 분할입니다. 가격 분할. 가격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분만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상대가 사가는 겁니다. 자기 지분만큼을 내 지분을 상대가 매수해가는 것을 가격 분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유자들끼리 협의 분할이 안 됐을 때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제기하는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제기해서 그렇죠? 재판상의 분할은 법원에다가 공유물 협의 분할이 안 되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제기해서 역시 판사가 법관이 판결을 하는 건데요. 역시 이것도 말이죠.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겠죠. 근데 현물 분할이 안 되게 되면 서로 이제 그 합의하라고 합니다. 조정관들이 서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조정이 안 되게 되면 형식적 경매, 법원으로 경매로 처분해서 날아가져라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대금 분할하고 같은 거지요. 형식적 경매 해가지고 대금을 청산해라 하는 이런 것들이 재판상의 분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서 판례는 뭐냐면요. 공유자들이 있었어요. 공유자들이 있었는데 그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하는 그런 소를 하기 전에
너희들 공유자들에 대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을 때 과연 효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판시사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부동산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존 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느냐 라는 판결입니다.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고등법원에서 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는 말이죠, 할 수 있다. 공유자가 처분금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결정 요지 볼까요?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이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존 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여러분 261쪽에 보면 2002년도 그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거기 중간 보세요. 2번 나왔죠.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가처분을 할 때 어떤 처분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한 거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 전부 또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존 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물건을 이제 받잖아요. 받고 지분 경매를 받았어요. 만약에 A, B, C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C가 경매 물건이 나왔어요. 지분 매각이 나왔는데 만약에 D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D라는 사람은 A, B라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을 하자고 협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D라는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제기하기 전에 그 공유자들을 상대로 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그 지분권자, 공유자가 상대편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당연히 현물 분할 안 되니까 대금 분할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고, 또 가격 분할, 내 지분을 매수해라, 가격 분할도 응하지 않고, 그렇죠? 이럴 때는 재판상 분할밖에 없어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를 제기해서 재판상의 분할밖에 없는데 그 재판상의 본안을 제기하기 전에 이 공유자는 상대편 공유자들을 상대로 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이 취소가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